네, 보신 것처럼 시민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앞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궁금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박해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모셔서 TCS 국제학교 관련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TCS 국제학교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전 IM 선교회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대전 IM 선교회는 인터내셔널 미션이라고 그래서요. 선교 단체로서 기관이 설립돼 있는 거고요. 그 IM 선교회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복음을 이제 전 세계에 전파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려면 이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 교육의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TCS, 또 CAS, 대전에 앉은 IEM, 또 그 이외에도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홈스쿨링,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지 않고 그 안에서 네. 교육한다는 얘기 같은데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또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대전 IEM 같은 경우는 아예 정규 학교 과정을 하지 않고 그쪽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일반 수학이나 국어, 영어 뭐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거기 이외에 예배, 또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졸업하면 그 중간 과정에 검정고시를 봐서 중학교 졸업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 진학도 하고 유학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광주에 있었던 TCS 같은 경우 하나는 이제 홈스쿨링 처음에 발생했던 에이스 TCS는 이제 기존의 학교는 다니면서 이제 그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합숙을 하면서 수업을 받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TCS 국제학교가 광주에 몇 곳이나 있는 거예요? 광주에는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118명의 대규모로 되어 있는 어제 광주 TCS는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맨 처음에 발생했던 빈내리 교회의 에이스 T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학교는 다니면서 왔다 갔다 방학 때만 홈스쿨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나머지 또 한 개는 이제 오픈은 했는데 학생 수가 4명밖에 되지 않아서 광주 TCS에 학교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다 끝난 건가요? 네, 3군데, 2군데는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끝났고요. 또 한 군데도 위탁 교육이기 때문에 검사는 다 마쳤습니다. 오히려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IM 선교회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합숙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육시설은 64명인 시설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전수검사 마쳐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고 하다 보면 네. 마스크를 제대로 썼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는데 실제 확인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 CCTV를 정확하게 모두 분석을 한 상태는 아닌데요. 이제 진행 정황이라든지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대부분 지켰다, 뭐 지키려고 했었다라는 걸로 봐서는 좀 마스크를 안 쓴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검체를 채취하러 갔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쓴 학생이 다수 있다는 걸로 봐서 이게 아주 잘 지켜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는 비인가 시설이어서 관리 네. 감독의 사각에 있다 이런 건데 관리 감독 쉽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안학교 중에도 인가가 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그 이외에 미인가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일부 명단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뭐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시설 같은 경우는 그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안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같은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고 그러면 다른 집단과의 접촉면은 넓지 않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은 좀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 건데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하는 건물이 교회하고 별도의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광주의 사례 같은 경우는 처음 발생했던 ACTCS 같은 경우도 교회하고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인 오히려 또 그 옆에 유치원하고도 거의 브릿지가 연결돼 있어서 한 건물처럼 돼 있고요. 그래서 교회 직원이 또 왔다 갔다도 했고 또 그 교직원이 또 어린이집 원장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학생 안에서는 전부 확진이 됐고 학생으로 인한 추가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교인들이 추가 N차까지 나오고 또 교인 중에 어린이집 원장이 있어서 어린이집 원안생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광주 TCS 같은 경우도 지금 교회하고 한 건물이라는 게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실제로 135명 처음 검사를 했을 때 13명은 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인은 여기 학교 시설도 왔다 갔다 했지만 또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고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